임원분께서 주말에 딴짓 하는 애들이 제일 싫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회사 나와서 일을 더 할 수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야, 할 일이 왜 없냐? 일을 찾아서 해야지. 극혐합니다, 진짜. 워키토키 앞으로 이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분들이 사연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사이드 프로젝트 하다가 사내 정치로 PTSD가 생겼습니다. 재작년부터 IT 서적 번역을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번역한 첫 번째 책이 잘 된 덕분에 의뢰가 또 들어와서 한 권 더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업계에서 나름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웠습니다. 문제는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던 동료가 어느 날 상사에게 제가 피곤해한다며 컴플레인을 걸었던 겁니다. 특별히 피곤하지도 졸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저는 사내에서 부업을 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직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억울한 건요, 같은 하품을 해도 저는 당연히 사이드 프로젝트 때문인 거고, 다른 사람은 전날 밤 유튜브를 봤든 술을 마셨든 간에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결국 다른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선 경험 때문에 새 직장의 상사가 권장하는 듯한 말을 해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두렵다는 점입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싶은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한숨이 어떻게 보면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임원이나 대표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동료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편견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어느 정도 크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회사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뭘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잣대로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 실력이나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 맞아요. 번역자라고 하셨으니까 번역자의 말 이런 거가 이제 책에 들어가거든요. 권장하시는 상사의 이름 꼭 집어넣고 감사합니다. 사회생활이다. 이런 그럼요. 것이 사회생활이다. 덕분에 이걸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분이 없으셨으면 저는 번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적이지 않은 현실적인 팁이다. 지영님도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거를 첫 번째 회사에서 별로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인사팀에서 하지 말라고 했었고요. 그게 제가 나오게 되는 큰 이유이기도 했는데, 2년 차 뭐 이 정도 사원일 때 임원분들이랑 회사 앞에 있는 삼계탕집을 갔는데 막 먹으면서 앞에 임원분께서 나는 주말에 딴짓 하는 애들이 제일 싫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 그냥 회사 나와서 일을 더 할 수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앞에 있는 삼계탕에 삼계탕을 일단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두고 그걸 달성하면 나와야 그 다음을 되겠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야, 할 일이 왜 없냐? 일을 찾아서 해야지. 이런 말 있잖아요. 극혐합니다, 진짜. 아니, 이거 목표를 해놨고 일을 다 완벽히 끝내놨는데 뭘 더 쏟아붓는다고 이게 더 나아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강의를 하면 홍보가 나가잖아요. 이거를 회사와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가가 되게 걱정이 됐었어요. HR에 가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주니어 기획자들을 위한 강의를 HR에서 하는 교육에 그냥 넣겠다. OJT에 넣어달라. 내가 무료로라도 하겠다. 직무를 하는 사람이 노출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회사에서 좀 효과를 본 게 있거든요. 이 직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찾아와서 면접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 일하시는 누가 무슨 글을 봤는데 그걸 보고 자기가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회사에서 약간 상생 구조가 되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회사에 다니는 누구가 아니라 누가 다니는 어떤 회사, 저기 되게 궁금하다, 저기에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저 회사에서는 어떻게 일을 할까, 이렇게 사실 되면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국내 회사 중에도 힐링페이퍼 강남 언니 쪽에서도 일하는 시간의 10% 정도는 내가 해보고 싶은 일, 단 우리 조직에 있는 개개인들이 무엇을 진짜 잘할 수 있는가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조직이어야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과거의 전통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회사보다 빛을 발할 수 있는 구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 뭐 매체도 다양하고 그게 좀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했던 경험들이나 인사이트들을 분명히 회사에서 적용하는 것을 눈으로 봤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저 사람이 다른 회사 궁금하다 라고 한 번이라도 찾아볼 수 있게 된다면 같이 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프리베의 경우에는 자기 업무를 확실히 하고 그 누구나 자기의 탤런트를 가지고 호스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원들은 비교적 자신의 탤런트를 상품화해서 이끌어내는 다른 분들보다 더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타 회사들보다는 자기의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나 자기 역량을 더 활용하는 데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듣고 계시죠?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오해나 궁금증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사례들을 좀 읽어보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이드 프로젝트 안 하면 뒤처지는 걸까요? 같은 회사 동기들과도 점심 먹을 때마다 일 얘기보다 사이드 프로젝트 얘기가 대다수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정말 사이드 프로젝트 얘기하는 걸까가 궁금하긴 해요. 이전에 회사 동기들이랑 밥 먹을 때 항상 이제 했던 얘기가 김밥을 먹으면 김밥집 해볼까? 이 정도는 나도 내겠는데. 커피 같은 거 마시면 야, 여기에 카페 하면은 진짜 단가 괜찮다. 얼마인지 알아? 이거 몇백 원이야. 네. 이거 하자. 그냥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가 더 재밌고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그냥 열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에서 뒤처진다기보다는 그냥 목적성이 분명한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를 다녀도 내가 진짜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너무 마음에 들고 난 여기 간부를 해서 뭔가 하나 업적을 세우고 있다 하면은 거기에 몰입하고선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목적을 좀 갖고 한다고 하면 오케이. 근데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건 못하는 거. 사이드뿐만이 아니라 진짜 다 마찬가지인 게 주변에서 하니까 아니면 얘도 한다니까 쟤도 네. 한다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본인에게 의미를 가질지는 의심스럽거든요. 사이드 프로젝트 할 시간이 없어요. 야근에 주말에도 일하고 쓱 점점을 3개 붙여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놓여있는 처지나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그냥 잠을 쪼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뭐 솔직히. 그런 거죠. 네. 근데 그게 꼭 있어요. 그 열정이 딱 돌았을 때 아니 한도 끝에 다 해버릴 수 있어. 한도 끝막 불탈 때는 진짜 나가 잠 안 자면 되지. 2시간 잘 수 있어. 이러면서 하는데 현실은 피곤한데. 질문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너가 정말 시간이 없었어와 너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로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시간이 없었어라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었어가 아니고 네가 진짜 그걸 하고 싶었어라고 물어봤을 때 하고는 싶었는데 정도의 대답이 나오면 댓글을 쓰신 분이 그 답을 스스로 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았으면은 그 시간을 내가 쪼개서 하는 거가 너무 즐거워서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시작을 못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그만한 가치를 거기서 찾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진짜 시간이 없으면 쉬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 시간에 이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맞아요. 자고 네. 잘 먹고 쉬어야 돼요. 근데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분들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나요? 도저히 침대를 못 벗어나겠어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내가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그 방법으로 선택한 거지. 할 마음에 안 나고 누워있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끌어올리냐거든요. 첫 번째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는 정말 필요하면 누가 안 시켜도 할 거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엄청난 업적을 이룰 필요도 없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각자의 가치가 있을 텐데 이건 진짜 강제 상황에서 내가 억지로서 동기부여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좀 더 보태기 하면은 제가 약간 관종기가 있어서 저도 제가 뭔가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큰 것 같아요. 나 이런 것도 해봤어. 계속 SNS로 계속 아카이빙 시키면서 활동 이력을 잘 남겨놓는 것도 전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너 다음에 또 그거 안 해? 하면 또 이제 타의적으로도 움직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그게 압박감이라기보다 이렇게 쉬느니 한 번 더 하자. 이런 게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관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일은 선언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나 이런 거 할 거야. 그게 뭐 다이어트가 되든 어떤 프로젝트가 되든 하면 옆에서 그것들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없어도 어쨌든 내가 내 말에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게 나를 좀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무조건 완결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타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약이요. 이건 저만 너무 현실 속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현실 네. 좋아요. 얘기해주세요. 현실 좋아요. 네, 저랑 같이 하시는 맞아요, 출판사 맞아요. 대표님이 항상 이야기하셨는데 원고 마감일이 있어야 책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책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만으로는 책을 못 쓴대요. 쓰고 아니야 다시 쓰고 하다가 네. 내가 이걸 왜 썼지? 내가 이걸 왜 계약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마감이 딱 한 달 전이 되면은 와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글을 써서 책이 되고 그런 건 전부 이제 계약이죠. 지금도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들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일로 하는 건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는 건가? 아주 되게 심플하게 내가 이걸 얼마나 재밌게 할 수 있는가를 그냥 생각하고요. 그럼 워키토키 MC를 보시는 거는 워키토키 본업입니까? MC를 보는 건 저는 일이 계약. 잘해야 한다. 계약. 잘해야 한다.
좀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요때 보통 12시가 넘어가면 개발자 디자이너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지라에 들어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미주님 얘기한 것 중에 다 동의하고 다 좋아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진짜 싫어진 순간이었어요. 인생은 10시부터 이러면서